안녕하세요. 역사를 촬영한 박사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 때 척한 황후랑 황관 간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삼국시대 초반의 황관이자 황후를 간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 장호는 장산 황관이라는 기록이 없는데 반해 황후는 황관이 맞다고 합니다. 동유이란 신화에 따르면 유서는 점점 성장하면서 황후를 아꼈다고 합니다. 황후는 기밀하고 악청을 잘하였다. 자신을 꾸며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동유는 항상 바른 안식으로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래에서는 황후를 여러 차례 나무랐다. 동림이 살아있을 때 황후는 학문성 지위에 불과했다. 황후는 동료를 들어가야 감히 나쁜 행동을 하지 못했다. 총나라 사형이 모두 죽고 진지가 동년 비위를 대신하여 시중 상산하게 되었다. 황후가 서로 협조하였으나 황후는 처음으로 정사에 관여하게 됐다고 한다. 아마 진지 생전에 황후가 진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지만 갑자기 진지가 죽었다. 이에 끌그 없어졌는데 진지가 죽은 258년은 정사를 완전히 장악했다. 벼슬도 높아져 황후는 학문영으로 중성시 봉고도 위로 승진했다. 황후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관직기를 막아버리거나 손수 해를 끼쳤다. 급정전에 따르면 황후는 비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이 되어 권력을 장악했지만 국정은 황후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또 황후의 명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봉동 600석에 불과했지만 황후의 차원에 오하는 면하였다. 진수의 열전에 따르면 황후의 위시와 권력에 대신은 모두 뜻을 굽히고 따라서나 진수는 따르지 않아 작전됐다. 나헌도 그러했다. 양장기와 진서 나헌 열전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황후에 붙었지만 나헌이 따르지 않아 황후가 분노하며 자천시켜버렸다. 황제의 신동생은 유영이 황후를 비판했다. 호조는 유영을 10년간이나 멀리 했다고 한다. 강윤 황후의 재령을 항시 남아났으며 이 전행으로 인해 강윤과 유선에게 죽이라고 지청하였다. 정사삼국지 강윤전에 주소로 달린 화양국지에 따르면 이렇다. 강윤은 황후의 전행을 질타하여 유선에게 그를 죽이라고 주청하였다. 유선과 황후는 총총 걸으며 빨리 달려는 소인배라고 하였다. 이전에 동년이 황후의 전행에 대해 매우 분노했었는데 나는 항상 일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대가 계획하기에 어찌 충분하겠소라고 하였다. 강윤은 황후가 나뭇가지나 입이 나무 뿌리에 의지하는 것처럼 황제에게 기대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것을 들어하여 물러났다. 강윤은 황후에게 답정해서 보리신기를 무한다고 말해 궁전으로부터 더해지는 혁을 피하였다. 유선님께나 강균을 정리하는 듯하다. 이후 황후는 강균을 대장군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 사람이 업무를 안치라고 하였다. 유선이 거부로 실패했다. 위나라가 본격적으로 적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들었다. 무당을 찾아가 위는 촉을 공격 안 한다는 전개를 받았다. 유선에게 보여줘 그를 안심시켰다. 결국 이가 촉을 멸망시켰다. 유선과 함께 항복하였다. 사실 강유가 유의 침공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방어 전략을 짜서 유선에게 건너했다. 황후가 묵살시켜버렸다. 앞에 서술을 낸 무당쇼를 벌인 것이다. 결국 촉하는 제때 방비를 하지 못하고 망하였다. 정사삼국지 동년전과 화양국지에서는 등에는 청나라의 공격에 들어간 후에 황후가 결하고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체포하여 가도 사형에 처하라고 하였다.
황혼 등의 직근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사면됐다.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정사의 악한 면모가 극대화된 간신의 화신이나 다름없는 인물로 나오고 있다. 자신에게 뇌물을 바친 위험을 강류 대신 대장군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가 소식을 듣는 강류가 찾아온 것도 있고 자신을 청해하는 유선의 증제에 따라 잘못을 빌어 목숨을 건졌다. 이때 바닥에 머리를 짚고 눈물까지 흘리며 사자는 과장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 등해와 사망이 강류에게 패배하자 양양 사람은 당근을 시켜 성도의 황후에게 뇌물을 바치게 하였다. 뇌물을 받은 황후는 당근과 함께 강류가 이 나라에 항복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강류는 건사를 물리게 되었다. 이렇게 신나게 적은 뇌물을 갉아먹고 이 나라가 침공할 때는 젊게 시호를 정사와 달리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여 유서는 정사처럼 늦게라도 지원군을 보내는 게 아니라 등해가 은평을 넘을 때까지 이 나라 침공 사실을 아예 모르게 되었다. 결국 유선이 이 나라에서 항복했을 때 다시 뇌물 받지 목숨을 부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강류가 정의를 거두어 항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였다. 이번엔 뇌물 따위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사무소의 명예에 의해 사지를 지켜주겠다. 가히 간신에게 걸맞는 최후를 하겠다. 다만 판번마다 최후가 달라서 이처럼 능지 지형이 아니라 등에게 있던 간신배 놈들을 절대로 살줄 수 없다라며 편하게 즉각 처단되는 건말도 있다. 앞의 설명처럼 사무소에 의해 죽는 결말도 있다. 채갈냉전에 속한 동굴전과 번건전에 따르며 황후는 그 현실을 농단했다. 합경과 초국 후한선 채갈첨전에 따르면 채갈첨은 강류에 잦은 폭발로 황후의 난정을 막고자 했다. 척소 동령전이나 하연곡제를 보면 황후가 내정을 전해가자 송나라 사람들이 다들 황후를 막은 동륜을 그리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동령전에 따르면 황후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 국가를 전복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오나라의 서로는 황후가 정권을 잡은 경력 연간에 초간의 사자로 들어가 죽은 암흑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신하는 보신의 급급의 허물을 못 본 척하며 하였다. 조정에 이끌하고도 정론을 말하지 않아 백성들의 얼굴빛은 죽은 빛이라고 했다. 오나라의 마지막 승상장기제에는 초간이 멸망할 때에 지금 초건 한간이 국정을 독점하여 국가에는 정령이 없다. 무력을 남용해 백성만 힘들고 사조는 지쳤다. 밖의 이익을 다투며 수비를 정비하지 않으니 초까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채갈량전 주석이 이동기에 따르면 상가가 진수가 일찍이 채갈참에 헛가는이 됐다가 채갈참에게 모욕당하였다. 이 일 때문에 제약의 원인을 형에게 돌며 채갈참이 능히 바라지 못했다고 하였다. 항우의 모든 제약을 몰아가지고 자신이 싫어한 채갈참, 동굴, 동건 등에 바라지 못했다고 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진수가 항우에게 양감하지 않아서 자천됐다. 뒤끝이 심한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항우가 십상시처럼 특별히 황건 파벌을 구축하면서 막대한 부정부패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거나 유산을 꼭두가 실어서마 비선실세 수절의 권력을 가졌다는 기록이 없다. 대신들이 항우에게 뜻을 굽히고 따랐다는 점이다. 그의 전행을 싫어하여 초간 사람들이 동료를 다들 그리워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들이 항우에게 부터 영화했다는 점이다. 고난이 강류보다도 많았음에도 결국 유선의 거부로 자신을 죽이려 한 강류를 대장군처럼 내주지도 못했으며 항우 자신과 대립했던 상사랑 동골, 번건이나 채갈량의 아들로서 저번 사람들 기대와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으면서 동골과 함께 뜻을 가지했던 채갈청을 어찌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반대한 진수나 나은 같은 인물들에게만 인사 불이익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이다.
손석이나 왕숭, 선착 같은 인물들이 초고한 멸망 당시를 비판할 때 주된 비판 대상이 항우보다 주로 후주 유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항우의 패배의 뒷배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유선에게 감히 뭐라고 할 사람이 당시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군주 유선의 개인적 종신의 나무까지나 입이 나무 뿌리에 의지하는 것처럼 그의 권력 행사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다. 사실 항우가 무리를 많이 모았다고는 하는데 간접적으로 항우와 연계가 있다고 수정되는 예문을 제외하고는 항우의 파동에 속한 게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남은 사실이 없다. 양양기 같은 당대보다도 조금 뒤에 기록해서 무리를 모았다고 하는 건 왜 그 중에서 초간의 국정을 다스리는 내림대가 누가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게다가 정작 당대의 전 시접적으로 항우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니 진수는 삼국지에서 그저 항우의 전에게 맞는 사람들이 항우를 막던 동료를 그리워했다는 기록만 남아있다. 진수의 삼국지가 워낙에 한약에서 적지 않았다고 해도 조금 멸망 수십 년 후 지어진 파쪽 지방의 지리와 역사를 다른 하영국지 역시도 삼국지와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항우의 국정농단 소전이 과장된 아니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무덤치 얻은 척한 멸망의 책임이 항우에게 없는 것이 아니다. 항우가 집권하고 초간 말기 암공과 한관으로 인해 척간이 혼란하던 원나라 초국의 평가도 그렇다. 족수나 화영국지나 청나라 사람들이 항우가 나라를 차량하자 이전에 항우를 막은 동료를 칭호하지 않을 자가 없었다고 섭설하고 있다. 대장군 녹성서사인 강력조차도 항우를 참아라고 간언했음에도 그 차량을 막지 못해 신변의 위험을 느껴 답정으로 피신했다는 기록이 있다. 결국 유선이라는 황제 바보가 야광한 가시는 평가는 피할 수 없다. 이런 항우 역시 강렬을 지기가 은권을 빼앗지 못하고 유선은 명령으로 자기를 지기를 한 강렬에게 오히려 사과해야 했다는 점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항우의 권력 행사는 유선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제갈량을 저항한 비의로 안정적인 재상 통치가 이루어지다가 강요를 제어하던 비의가 염사를 나가고 내정권 친지 군사권 강요로 나뉘며 강요가 그 무분별한 북부를 반복하자 강요의 반대 측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항우가 결탁에 염호를 내셨다는 말이 있다. 강요의 신자 적은 항우를 비롯해서 제갈청을 유시로 한 성도의 권리들이라는 것이다. 경료 4년 서기 260년 행도호 의장군이 되고 더불어 보국대장군의 동골과 함께 평상서사가 되었다. 이때 황건 항우가 안에서 정사를 어지럽혔다. 강요는 밖에서 모략을 남용하였다. 제갈체험은 이를 깊이 근심하여 동골 번건과 더불어 없는 염려로서 강요를 대체할 것을 모의하였다. 유선 황제에게 아뢰었으나 유선 황제는 따르지 않았다. 합경 측 후관서 제갈첨 전 제갈첨 동골 등은 강요가 전쟁을 좋아하는 공이 없다. 국내가 비폐해졌다 하여 후적에 표를 올려 그를 소환해 입주자서로 삼고 그 병격을 빼앗으라 했다. 족장로는 제갈첨의 표를 올려 영원히 하여금 강요를 대신하도록 했다는 고서가 있다. 진영화 3년 최고의 사관인 상거는 족장로가 말한 것을 다음같이 설명하였다. 진수가 일찍이 제갈첨에 관원이 됐다가 제갈첨에게 모욕당했다. 이 일 때문에 제약의 원인을 항우에게 달며 제갈첨에 능히 바라보지 못했다고 했다. 손성의 이동기 합경 후관서와 이동기 등 모든 공통적으로 동골과 제갈첨이 강요의 북부를 반대하여 강요의 병권을 영에게 맡기라 했다. 족서에 의하면 항우 또한 유선에게 동일한 제안을 했다. 두 시도 모두 처참되었는데 덕분에
제갈청아 동물이 항어와 결탁했던 설이다. 한편 평을 바꿔서 왜 제갈청이 항어를 태어나가지 않았나는 비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어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못했다는 반론이 있다. 아무리 제갈청이 제갈 공명의 아들이라지만 아직 어리고 정치 경제 자체가 짧은 상황에서 황제인 유선의 청례를 받고 있는 항어를 일거에 몰아내기에 너무 성급하고 무리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상 삼국시대 때 청나라를 망친 황간 간신 항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천안시에도 십상시 황간들이 나라를 망쳤지만 유비, 현덕, 관호, 장비, 제갈량이 힘겹게 이룬 청나라를 항호란 간신이 망친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